When I came last time, many shops still had these red advertising signs hanging, and when I walked in, it was really a poignant scene. 상하이는 한때 번화한 국제 대도시로 알려져 있었으며 여기에서 일하고 살았던 많은 외국인들이 떠나면서 주목할 만한 변화를 겪었습니다. 이 현상은 광범위한 관심을 불러일으켜 사람들로 하여금 그 근본적인 이유와 그 영향을 숙고하게 만들었습니다. 상하이는 항상 전 세계의 인재를 유치하는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국제 분위기로 유명했습니다. 그러나 왜 이렇게 많은 외국인들이 이 매력적인 도시에 작별 인사를 고르는지는 의문입니다. 이것은 상하이의 국제적인 매력이 완전히 사라졌음을 나타내는 것일까요? 국내 생산의 신에너지 차량 가격은 점차 국제적으로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울링 헝광 미니 EV는 약 5만 위안의 가격이 책정되어 있으며 탱 700는 70만 위안의 가격이 책정되어 있으며 라요 이티9는 80만 위안에 베아이뎀 9는 이미 100만 위안을 초과했습니다. 심지어 레이주는 샤오미의 전기 자동차 배터리 팩 비용이 10만 위안을 넘기 때문에 14만 9천 위안에 구할 수 없다고 언급했습니다. 전에는 국내 자동차를 감당할 수 없었다고 말하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다. 이제는 아직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국내 자동차는 더 비싸졌습니다. 한편에서는 자동차 제조업체와 딜러들이 연간 판매를 증가시키기 위해 가격을 낮추고 있습니다. 반면에 새롭게 출시된 신에너지 차량의 가격은 급등하고 있습니다. 국내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왜 반대 방향으로 운영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모든 이들이 말하는 대로 국내 생산 자동차가 점점 더 비싸지고 있는 것일까요? 이 상승은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가격의 문제입니다. 실제로 국내 자동차의 비용 효율은 동일한 가격대의 전통적인 자동차 제조업체보다 훨씬 높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고급 명품 자동차 부문에서는 국내 브랜드가 아직은 인기와 인식에서 전통적인 명품 자동차를 능가하지 못할 수 있지만 그들의 구성 요소와 재료는 확실히 견고합니다. 두 번째로 국내 신에너지 차량은 고급 부문에서 논쟁을 뚫고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중하위 제품들은 가격 전쟁에 참여하여 중단이 없습니다. 전통적인 명품 브랜드가 가격을 계속 낮추는 것은 바로 국내 브랜드의 상승 때문입니다. 일상 통근 자동차의 가격은 낮아지고 있으며 이전에 20만 위안을 넘게 한 차들이 이제는 절반 가격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소비자들에게는 좋은 일이며 비용 대비 효율적인 제품들이 점점 풍부해져 모든 가정이 자동차를 갖추게 해줍니다. 그러나 고급 부문에서도 계속해서 돌파가 일어나야 하며 승리는 항상 저렴한 가격에 의존할 수 없습니다. 과거에는 중국의 자동차 수출도 비판을 받았습니다. 아시아, 아프리카 및 라틴 아메리카의 국가들로 수출된 대부분의 자동차는 저렴하다고 여겨졌습니다. 중국의 자동차 수출량은 전년 대비 81.55% 증가한 175.8만 대에 달합니다. 자동차당 평균 판매가는 이전에만 2,900달러였으나 이제 2만 달러를 넘어 55% 증가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수백만 달러를 독일의 명품 자동차 브랜드인 비브에 투자하고 나가면 그 차가 대신 말해줄 것이라고 농담을 합니다. 그러나 국내 자동차를 사면 직접 대변해야 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어떤 분야에서든 제품을 진심으로 만드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만 과도한 이유는 어떤 기업에게는 반드시 추동력이 될 것입니다. 남아있는 문제는 혼합형 뇌신에너지 차량의 고급 플래그십 모델이 실제로 그 높은 가격만큼 가치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시간이 답을 제공할 것이며 우리 소비자로서는 서두르지 않아도 됩니다. 결국 비즈니스가 이익을 얻을 때 우리 소비자가 가장 많은 혜택을 받게 됩니다. 도매 가죽 시장의 급격한 하락과 빈 가게. 최근 광저우에서 상품을 찾아가는 도중에 흥미로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나는 정통 가죽 도매 시장을 지나갔습니다. 오, 이번에 가서 나는 많은 가게들이 비어있는 것에
상당히 놀랐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나는 명백히 이 시장이 년 전에 다른 장소로부터 이사한 지 된 년 정도 전에 공식적으로 개장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합니다. 딱 반년 만에 그것은 황폐화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나는 지난번에 왔을 때 많은 가게들이 여전히 붉은 광고 표지판을 달고 있었고, 내가 들어가면 정말 감동적인 장면이었습니다. 바이언송은 사람들은 돈이 있지만 쓰지 않으며 쓰기를 꺼린다고 말했습니다. 잘 알려진 호스트인 바이언송은 그의 쇼에서 무언의 자유로운 언어로 자주 이야기하고 자주 의심을 받습니다. 최근에 바이언송은 그의 쇼에서 전문가들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높은 경제력을 가진 사람들이 지출을 주저하거나 꺼리는 문제에 대한 문의가 제기되었습니다. 이 질문은 날카로운 칼과 같이 대중들과 공감을 일으키며 여러 네티즌들로부터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 질문의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일까요? 돈을 가지고 있지만 지출을 두려워하거나 저항하는 것은 어떤 함축을 가지고 있을까요? 돈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어떻게 지출할 수 있을까요? 유령 돈을 사용할까요? 전문가들, 교수들, 그리고 진행자들은 매년 수백만 달러의 연봉을 받으며 이 돈을 어떻게 쓸지 고민할 수 있지만 일반 사람들은 실제로 돈을 가지고 있을까요? 전문가들은 정기적으로 발표된 평균 임금 자료를 인용하며 사람들이 돈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열심히 일하는 대다수의 사회 구성원에게는 실제로 그런지 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회의 부의 대다수가 소수의 손에 집중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은 일반 사람들의 지갑에서 열심히 벌어들인 생명을 유지하는 돈을 뽑아내는 방법을 탐구하고 있습니다. 중국 학생들 중 몇 명이 미국에 입국한 후 비자가 취소되어 추방당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최근 몇 달 동안 미국에서 매월 수십 명의 중국 학생을 포함한 수많은 사람들이 중국으로 추방되었다고 인정했습니다. 학문적 스파이 행위, 중국 학자들이 비자 취소와 맞서다. 중국 매체에 따르면 1월 4일에 발표된 보고서에 따르면 많은 중국 학생들은 미국 입국 시 핸드폰과 컴퓨터를 점검받았습니다. 일부 학생들은 비자가 취소되었고 5년 동안 미국에 입국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티라는 한 학생은 예일 대학에서 박사과정생이며 베이징의 명문 대학에서 학부과정을 수료한 학생입니다. 그는 2023년 12월 19일에 미국으로 돌아와 워싱턴 DC 근처의 덜레스 공항에서 8시간 동안 철저한 심사를 받았습니다. 심사 후 T는 F-1 학생 비자가 취소되었으며 5년 동안 미국의 입국이 금지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다른 한 학생인 M은 2022년에 미국 국립암연구소 암센터에서 연구를 하러 갔으며 2023년 11월 22일에 덜레스 공항에서 심사를 받았습니다. M은 대학 부서, 지도 교수 정보, 현재 연구가 중국 당국으로부터 지원을 받았는지, 연구 계획이 중국 당국, 군사, 주요 연구소와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 질문을 받았습니다. 심사 이후 미국 세관 및 국경보호당국은 M에게 그의 F-1 비자가 철회되었고 미국 국무부에 의해 직접 취소되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매월 수십 명의 중국인들, 그 중에는 학생들도 포함되어 미국에서 강제 추방됩니다. 대응으로 외교부 대변인 왕앤비는 1월 4일 일반 기자회견에서 최근 수개월 동안 미국에 의해 수십 명의 중국인들, 학생들 포함 매월 강제 추방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왕앤비는 중국이 이 상황에 강력하게 반대하고 매우 불만스러워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는 이유로 중국 학생 및 학자들이 중국군과 관련된 경우 간첩 및 지적재산 도난에 가담했다는 경고가 여러 해 동안 미국 정보기관에서 발표되었습니다. 2020년 5월에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군과 관련된 중국 학생 및 학자들이 F 및 J 비자로 미국에 입국하는 것을 금지하는 만 43 번행정 명령을 발표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취임한 이후 2021년 5월에 중국 학생들에게 비자 발급을 재개하면서 핸드폰 검사를 시작하고 문제가 있는 학생들을 추방하기 시작했습니다. 2021년 5월에 중국에서 미국으로 공부하려던 중국 공산당,
CCP, 경찰의 가족인 학생이 미국 대사관에서 비자를 거부받았습니다. 미국 대사관은 미국이 중국 공안부, 국가안보부, 국가안전부의 현재 인원의 배우자 및 자녀에게 비자를 발급하지 않았다고 확인했습니다. 2021년 8월에 휴스턴 공항에서 중국인 3명의 학생이 핸드폰에 군사훈련 사진이 있어 미국 당국이 중국 당국의 지원을 받았고 군사 배경을 의심한다고 판단하여 추방되었습니다. 2023년 8월에 여러 중국 학생들이 소셜미디어 그룹 채팅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지원하는 발언으로 추방되었습니다. 다른 학생은 비자 신청서에서 직장 경험을 숨겼다는 이유로 추방되었습니다. 미국 이회에서도 2023년 11월에 프랑스에서 하마스를 지원하고 테러를 칭찬한 혐의로 한 중국 학생이 체포되어 추방되었습니다. 3년간의 입국 금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미국 정보기관 경보, 중국 학생들이 해외에 연결돼 국가안보 위협. 1월 4일, 중국 외교부는 최근 수개월 동안 중국 국적자 중 학생을 포함한 수십 명이 매월 미국에서 강제 송환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여러 해 동안 미국 정보기관은 계속해서 중국 학생 및 학자들이 인민의 반군과 관련하여 스파이 활동과 지적재산 도난에 가담하며 미국의 국가안보 위협을 제공한다고 경고해왔습니다. 공공 기록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0년 5월 29일에 서명하고 2020년 6월 1일에 시행된 만 43 번행정 명령에 따라 인민의 반군과 연결된 중국 학생들에게 F 또는 J 비자를 발급하지 못하도록 금지되었습니다. 시카고 대학의 위키백과 페이지에 따르면 최근 수개월 동안 미국 당국에 의해 학생을 포함한 수십 명의 중국 국적자들이 강제 송환되었습니다. 왕 웬비는 미국의 행동을 전형적인 선택적이고 차별적이며 정치적 동기가 있는 집행이라고 언급했으며 중국은 강력히 이러한 조치에 반대하고 항의하고 있습니다. 여러 해 동안 미국 정보기관은 계속해서 인민의 반군과 관련된 중국 학생 및 학자들이 스파이 활동과 지적재산 도난에 가담하여 국가안보 위협을 제공한다고 경고해왔습니다. 5월에는 중국 학생 중 미국에서 공부할 계획이었던 한 학생이 그의 아버지가 중국 공산당 경찰관이라는 이유로 비자를 거부받았습니다. 그 당시 미국 대사관은 중국 공산당 이민국, 안전부, 공안부 등의 현직 인원의 배우자 및 자녀에게 비자를 발급하지 않았다고 확인했습니다. 2020년 9월 10일, 로이터는 수천 명의 중국 시민의 비자가 철회된 것을 보도했습니다. 2021년 6월에는 31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대부분의 거부된 학생들이 이전에 국방 7학교 및 베이징 우정대학에서 공부한 경험이 있거나 중국 장학금 이사회의 후원을 받았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취임한 이후 2021년 5월에 중국 학생들에게 비자 발급을 재개했습니다. 동시에 중국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검사하고 문제가 있는 배경을 가진 학생들을 송환하기 시작했습니다. 2021년 8월에는 휴스턴 공항에서 미국 세관이 중국 학생 3명을 송환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휴대전화에 군사훈련 사진이 있었으며 미국은 그들이 중국 당국에 의해 자금 지원을 받고 군사 배경을 가지고 있다고 의심했습니다.